보복적 소비의 맥스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소득이 일정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빚내서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이 경제 환경과 침체 위험들 때문에 나의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불안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극단적으로 투자자들은 소비에 대한 심리를 먼저 갖기보다는 저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문제 등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등이 나왔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어나겠죠.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집에만 갇혀 있고 내가 기존에 영위해왔던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금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 등이 보복적 소비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산시장과 실질적인 경제활동 또 주식시장 내에서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보복적 소비가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연시켜 왔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앞으로 계속 그런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아직은 보장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 등이 이전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수준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겨져 있다라는 거죠. 최근 5월 연휴를 앞두고 가까운 제주도에 많이 간다라는 얘기가 이미 뉴스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여행들을 못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들 여행을 가시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보복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자그마치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4만 명, 15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근 50만 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같은 기간에. 비행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만 줄어드는 거가 아니라 한 비행기 안에 탈 수 있는 사람 수도 줄었을 겁니다.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보복적 소비의 맥스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 보면 온라인 쇼핑 많이 늘어났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최적인 영업 환경 동안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맥스의 상황을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려야 될 부분 등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바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부분 등을 고민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방향성의 문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요. 제3의 물결은 앞으로 경제와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첫 번째는 불평등 해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 경제에서 게으른 경제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바뀔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해소 문제는 불평등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로운 시대가 가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이고 역사적으로 폭력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회를 잡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폭력적인 사건이라 하면 혁명,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았죠. 그래서 인류에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집계를 할 수는 없지만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 문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됐었던 것이 인본주의, 그리고 르네상스,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는데 흑사병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예전에는 계급사회였었기 때문에 그 계급사회라는 부분만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의 가치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귀족들이 돈을 꼭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그런 노동의 가치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주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이념적인 부분도 충돌을 하게 되었었던 사례였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변하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소비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었던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의 불균형이 아주 심화됐었던 시기였던 거죠.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동계급은 전혀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것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인플레가 상당히 심한 현상 등이 당시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그 무기를 만들었었던 공장이 내구재 공장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게 된 공장들이 값싼 제품 등을 시장 경제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불평등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서구권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소비의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다가 200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선진국만 잘 사는 경제 구조가 되어 왔었는데 IT 버블이나 10년 전 금융위기를 겪고 나오고 나니까 이 선진국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니들의 씀씀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신흥국 경제가 그동안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신흥국의 부도 만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부의 불평등이 이제는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도 어떤 불평등은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재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진국도 잘 살고 신흥국도 잘 살아요. 그리고 이들의 중산층들도 웬만큼은 지금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데다가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소를 기대해야 될 부분은 양질의 서비스. 근데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면은 의료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도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통칭해서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식 수준도 올라와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문맹률은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IT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나는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자국 내 문화나 어떤 미디어에 대한 발전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문물이나 해외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것이 몇 년 사이에 우리 한류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엔터테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의료도 해당되고 법률이라든지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원래 상당히 비싼 서비스예요. 근데 그 비싼 서비스를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써왔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유학에 들어가는 학비가 있고 체류비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등이 따라붙게 되는데 그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공만 하게 된다면 대박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노력 등이 이제 발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물결에는 이런 불평등에 대한 해소 문제 등을 많이 다뤄주게 될 것이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성장 요인 등과 성장 산업 등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